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Breaking Certified Defense Semantic Adversarial Example with Support Field Robotic Certificate라는 논문입니다. ICLR에 2020년 발표된 내용이고 일종의 뉴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종류의 논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Adversarial Example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 네. 저는 이러한 유형의 논문을 좀 처음 접하게 돼서 좀 재밌어 보여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적대적 예시, 즉 adversarial example은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하지만 뉴럴 네트워크는 오분류를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공격 유형의 그런 방법입니다. 즉 혹시 마우스 지금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즉 여기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판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좀 노이즈를 섞어가지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판다지만 뉴럴 네트워크는 즉 긴팔 원숭이라고 잘못 오분류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의 기법은 뉴럴 네트워크에 매우 치명적인데요. 예를 들면은 얼굴 인식을 기반으로 보완을 하는 문제에서 좌측 남자를 우측의 여배우로 인식하게 된다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 자율주행에서도 요즘 자율주행이 핫한데 스탑이라는 게시판을 보고 스피드 제한 40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스탑인데 스피드 제한이 걸려 있다고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자율주행에서도 자동차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논문 발표 전에 적대적 예시, 그러니까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이런 공격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기법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공격 목표랑 공격자의 능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공격의 목표에 따라서인데요. 가장 먼저 AI의 예측 신뢰도를 낮추는 방향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아지를 보면 뉴럴 네트워크에서 90%의 확률로 얘가 강아지다라고 말을 할 텐데 이를 조금 낮추어서 50%의 확률로 강아지다라고 AI의 신뢰 예측도를 낮추는 방향으로도 학습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원래 뉴럴 네트워크에서 얘가 강아지라고 했지만 강아지가 아닌 고양이라든지 새라는 클래스로 다른 클래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서는 개나 고양이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새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 클래스로 인식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입력에 따라서 오답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보고 고양이다, 고양이를 보고 새다, 새 보고 강아지다라고 잘못 입력에 따라 오답을 유발하는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격자의 능력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트 박스, 그러니까 타겟 AI에 대해서 모두 접근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델의 구조라든지 파라미터 등을 알 수 있을 때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먼저 두 번째로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구조 같은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이 어떤지 아는 상황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랑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수많은 쿼리를 날리고 입력에 대한 결과값을 받으면서 거기서부터 노이즈를 수정하면서 어드베르세리얼 이건잼플을 생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날릴 수 있는 쿼리가 적다면은 잘 동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레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방어 기법도 나오게 되었었는데, 방어 기법의 목표는 아까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에 대해서 방어가 잘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한 이미지가 나왔을 때도 확실히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제 모델의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아야 되고, 속도나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 기법의 예시로는 실제로 입력이 노이즈가 추가된 영상인지, 그러니까 아까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이 노이즈가 좀 추가돼서 생성된 영상이라고 했었는데, 노이즈가 추가된 영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AI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어드버서리 이그젬플 자체를 추가 데이터로 학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법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학습하게 되면 오버피팅이 일어난다던가 잘 동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방어 기법의 갈래로 이제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입력을 줬을 때 어떠한 L2 바운더리 안에서, L2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는 확실히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이 없는 지점을 찾자라는 기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런 논문이 이번에 이러한 기법들을 다시 뚫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내용이고,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런 방어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바운더리 안에서 확실한 지점을 찾자, 그러니까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이 없는 지점을 찾자라는 내용이고,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L2 놈에서만, L2 놈 바운더리 안에서는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이 없는 것을 찾자라고 해서 나온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를 학습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존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기존의 이미지에다가 좀 노이즈를 어떠한 분포 사이에서 노이즈를 섞어가지고 같이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밸리언스를 가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그 특별한 함수인 이제 G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아까 학습됐었던 뉴럴 네트워크 fx가 인프루스를 넣었을 때 fx의 결과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과를 확인할 때도 노이즈를 마찬가지로 뿌리면서 결과를 확인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이제 특정한 그 결과를 뿌려서 F의 결과를 확인해서 F의 결과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G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노이즈를 뿌린 영상을 F로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판다일 확률은 80%, 원숭이일 확률은 15%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G가 판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운더리를 찾는 방법은, 그러니까 L2놈 거리를 찾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까 전에 가우시안 분포로 노이즈를 얼마나 뿌렸는지에 따라서 이런 식이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수학적인 공식으로서 CDF라는 이런 수식을 통해서 이 바운더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논문의 결과표이고요. 예를 들어서 노이즈를 많이 썼게 되면 확실히 이제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확실히 그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이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노이즈를 적게 섞으면 조금 더 그 바운더리가 짧아진 특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신 노이즈가 크게 되면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드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러한 디시전 바운더리와 많이 떨어지게 해서 이러한 것을 공격을 하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이디어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같은 영상이지만 이러한 어떤 거리, 여기서 L2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영상을 만들면은 이제 확실히 높은 그 바운더리 서티피케이션 바운더리를 가지는 영상, 공격 가능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추럴한 이미지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이 새같이 보이는데 진짜 결과물도 새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을 유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는 새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뭐 고양이라든지 이렇게 미스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가지고 높은 certificated radius,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그런 기법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높은 이 안에서는 확실히 adversarial example이 없다라고 이런 강한 서티피케이션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을 제안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개의 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dissimilar 항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아까 제 논문 제목이 섀도우 어택이라고 돼 있는데 RGB 채널 자체를 비슷하도록 RGB 채널 픽셀이 비슷하도록 만드는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텀으로서 수식을 보시면은 이제 RGB 채널에 대해서 R이랑 B랑 차이를 적게 만들고 R이랑 그러니까 레드랑 그린이랑 차이를 적게 만들고 블루랑 그린의 차이를 가장 적게 만들어서 3개의 RGB 채널 값이 서로 유사하게 만든다는 그런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중치를 보시면은 가중치가 0일 때는 이제 빨간색 같은 이런 특정 색깔에만 이제 포커싱이 돼 있었는데 점점점 갈수록 그레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텀은 이제 전체적인 펄티베이션, 그러니까 아까 노이즈 같은 거 텀을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줄이는 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R 채널에 대한 평균, 그린 채널에 대한 평균, 그리고 블루 채널에 대한 평균의 값이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텀은 그 영상을 좀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TV 텀으로서 영상을부터 좌우를 살펴보고 그 좌우의 차이를 작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텀입니다. 그래서 인접한 픽셀들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사용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인접한 픽셀 사이가 유사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상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노이즈 같은 것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텀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가중치를 보았을 때 가중치가 안 들어갔을 때는 노이즈라든지 이런 옆에 차이가 커지게 엄청 뚜렷하게 보이지만 가중치를 크게 주었을 때는 노이즈 같은 게 없고 주변에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을 적용했을 때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거 민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서티피케이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특정 이 수치가 의미하는 의미하는 거는 해당 거리만큼의 해당 거리만큼에는 잘못된 예시가 없다. 그래서 확실한 더 큰 certified radius를 가진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확실히 안전한 이미지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가 클수록 좀 더 잘 속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이미지 수치보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했을 때 수치가 대부분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 영상에서 배치랑 거기에 대해 그 사이즈에 맞는 아까 전에 펄티페이션 텀 그러니까 노이즈 텀이 같이 플러스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로스를 확인하시면은 로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하는 클래스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스 텀이랑 그리고 아까 전에 TV 텀 그러니까 영상을 좀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차이 그러니까 플러스 1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의 차이를 같이 적게 만들어주는 텀 그리고 dissimilar 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레이스케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각각이 0, 1, 2가 레드, 블루, 그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채널 색상의 차이를 줄여주는 그런 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컬러를 제한시킴으로써 크기를 좀 제한시키는 그런 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를 보시면은 실제로 만들어졌던 그런 결과인데요. 이거 전부 다 정상적인 이미지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고양이라든지 얘는 뱀처럼 보이지만 강아지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강아지인데 고양이로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좀 섀도우 어택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클루전인데요. 그래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때 아까 전에 로보트니스를
그 방어 기법의 갈래로 Certification Robustousness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냥 아싸리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텀을 완전히 길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런 것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좀 그림자 형태로 해서 이런 것을 속이면서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을 유도해주는 그런 기법을 제안했고, 그리고 이런 걸 제안하면서 그 저자들이 좀 기존에 있었던 이런 방어 기법들이 서티피케이션 로버트니스가 정말 뭐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번 던져놓고 마무리를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